아까 보죠. 03번에 법률행위의 요건입니다. 요건. 자, 항상 법에서는 요건이 나와. 법률행위의 요건. 요건이 크게 두 개입니다. 일단 먼저 성립 요건이 있고요. 자,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다음 두 번째는 성립을 한 다음에 순서입니다. 성립되고 나면 이제 효력 요건이라 그래. 법률행위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같은 말 유효하기 위한 요건, 유효 요건이.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권리 의무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자, 성립 요건, 효력 요건 갑니다. 순서. 자, 의 봅니다. 의. 양걸 1번. 법률행위가, 즉 계약으로 인정된 최소한의 외형적 요건을 성립 요건이라 그래요. 성립 요건. 그리고 두 번째 심표 짜가지고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줄거세요. 당사자 의도한 대로, 같은 말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바로 권리 의무죠. 권리 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을 효력 요건, 같은 말 유효 요건이라 그래. 유효 요건. 자, 양가로 2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률행위 자체가 부존재합니다. 법률행위가 없는 거야. 없기 때문에 유효, 무효, 취소 등을 논의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법률행위 자체가 없어요. 부존재입니다. 없으니까 없는 거한테 이게 유효냐, 무효냐, 취소냐를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일단 성립을 해야, 성립하고 나야, 자, 조금 전에 나오겠지만 효력 요건을 구비하면, 이걸 다 구비하면 유효. 자, 유효는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구비하지 못하면 자,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돼요. 결국은 우리 총칙은 법률행위는 이게 유효냐, 취소냐, 무효냐 이거 공부한대요. 유효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거고, 자, 취소는 일단은 유효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면 이제 무효로 되는 거죠. 취소는 유효와 무효의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는 아예 권리 의무가 발생 안 하는 거고, 이건 예외죠. 이게 원칙이고. 자, 그럼 먼저 성립요건부터 보러 갑니다. 다음 장 넘기세요. 이거 내워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바로 2번 법률행위 줄거 성립요건. 자,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자, 1번 일반적 성립요건은 모든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야. 자, 법률행위 대표적인 게 우리 매매 한번 보죠. 자, 갑이 을과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 사겠다. 그러면 매매계약 법률행위가 성립했죠. 그럼 자, 그러면 성립요건 1번 당사자가 있어야 돼. 당사자, 요 계약하는 사람이죠. 갑과 을이 당사자죠. 당사자, 사람이 있어야죠. 번째, 자, 두 번째 이거죠. 집 1억이 있어요. 이게 목적입니다. 법률행위 하는 목적 또는 내용이라고 돼. 목적, 내용이 있어요. 내용. 다음 세 번째가 자, 이 청약의 의사표시, 성납 의사표시가 있어야죠. 의사표시.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법률행위 성립합니다. 우리 자, 당, 목, 의 세 가지가 있어야 성립해요. 기억해야 됩니다. 1번 당사자, 2번 목적, 같은 말 내용, 3번 의사표시.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모든 법률행위가 성립합니다. 당, 목, 의. 당사자는 쉽게 해서 사람입니다. 목적, 내용, 3 의사표시. 다음 이번에 특별한 성립 요건은 특별한 법률행위에 추가되는 거야. 동그라미 1번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해야 됩니다. 법인은 설립 등기. 이 혼인은 신고. 그 정도만 기억하죠. 법인 설립 등기, 혼인 신고가 특별한 성립 요건이에요. 자, 3번으로 내려옵니다. 법률행위 효력 요건.
자, 효력 요건입니다. 요게 더 중요해. 중요 표시하세요. 자, 성립 요건을 갖추었어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자, 보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성립 요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갑이라는 사람, 자, 을이라는 사람과, 자, 우리 집 1억에 팔겠다고 청약했고, 청약이 의사표시잖아. 을이 1억에 사겠다고 청약했죠. 그러면, 자, 당사자 있죠? 갑, 당사자. 여기서 당사자로 갑, 을이 당사자야. 갑을. 앞에서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 자, 여기는 돼지고, 돼지, 여기는 소야. 돼지가 울고 소가 울어가지고는 법률행위 성립 안 해요. 사람이 아니잖아. 당사 없으면 안 되죠. 다음 목적은 바로 이 집 1억 요거죠. 집 1억. 내용. 그리고 의사표시는 청약 의사표시, 성락의 의사표시. 그럼 이제 범죄 성립했어요. 자, 성립했다고 조심합니다. 자, 성립했다고. 자, 그럼 갑이 원하는 거, 아까 갑이 원하는 거 뭐였죠? 자, 매도인은 대금 지급 청구권, 1억 청구권. 매수인은 집 소유권, 소유권 청구권. 자, 의무는 반대로 이쪽은 대금 1억 지급 의무. 이쪽은 반대로 소유권 이전 의무죠. 집 소유권 이전. 이 권리 의무가 발생하느냐. 이게 이제 바로 효력 요건이야. 이 효력 요건을 갖춰야 갑이 원했던 권리 의무, 을이 원했던 권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성립했다고 다 발생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 보세요. 갑이 만약에 5살짜리야. 5세. 5살짜리가 자, 집이 이제 1억짜리인데 내가 우리 집 1원에 팔겠다. 1원, 단돈 1원. 우리 너무 좋아가지고 1원에 사겠다라고 매매가 성립했어요. 성립은 했죠. 당사자, 사람이니까. 당사자, 성립했죠. 다음, 집 1원, 목적 있죠? 어차피 있어. 성립은 했어, 이거. 다 갖췄어요. 성립은 했지만 두 번째 이제, 자, 갑이 원하는 대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느냐. 이걸 따져야 돼. 만약에 이게 발생한다면 갑은 뭐야? 1원 받고 소유권 넘겨야 돼.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정한 효력 요건을 갖춰야 돼. 이 사람은 지금 나중에 나오겠지만 5세니까 이거는 계약이 무효예요. 무효니까 효력 발생 안 합니다. 이런 게 효력 요건이야. 자, 그럼 갑니다. 효력 요건은 이와 같이 당사자가 5살짜리라면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당사자 효력 요건 갑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 당사자. 능력. 능력은 일단 자,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자, 줄였습니다. 자, 1번에 일반적인 효력 요건 같은 말 유효 요건입니다. 동그라미 1번 당사자가 3가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자, 권리, 의사,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자, 오른쪽 오세요. 우측에 넓혀보기 봅니다. 자, 능력이 있어야 돼. 당사자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순서대로 갑니다. 자, 1번 권리 능력이 있어요. 권리 능력. 권리 능력은 권리 의무 능력을 줄인 말이야.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 권리 능력입니다. 자, 1번 죽었고 법률상 줄어나간다.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그래. 네,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적으세요. 권리 의무 능력자 줄여서 권리 능력자 같은 말 권리 주체입니다. 자, 권리 능력자는 2명이에요. 자, 권리 능력자는 일단 먼저 사람입니다. 사람. 자연인이죠. 자연인은 응애하고 출생하면서 권리 능력을 취득합니다. 권리 응애하고 출생하면 인격권을 가지고 태어나죠. 자연인. 출생. 다음 두 번째, 자연인이 아니면서, 자, 사람이 아니면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법인이라는 게, 법이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법인. 자,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법인은 사람이 아니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이라고 설립 등기한 때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권리 주체가 돼요. 법인은 이제 두 개가 있어. 법인은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 이거 이제 애워나가야 돼. 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입니다. 자, 사단법인은 2인 이상의 사람의 단체야. 2인 이상 사람의 단체. 대표적인 회가 회사죠, 그죠? 회사. 주식회사 이런 거. 법인, 회사. 다음 재단법인은 자, 재산의 단체입니다. 재산이 즉, 재단법인 대표적인 회가 사립학교죠, 사립학교. 재단법인입니다. 이거는 설립 등기하면 권리 의무 주체가 돼요. 자, 그럼 무조건 권리 능력자 그러면 자연인 아니면 사단법인, 재단법인입니다. 자연인은 출생하면 자연인이고 사망하면 권리가 소멸하죠. 법인은 설립 등기, 사단법인 설립 등기, 재단법인 설립 등기하면 권리 주체가 돼. 그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자연인은 생존한 동안 권리 능력을 갖는다. 즉 출생하면 권리 능력을 가져요. 그러나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해야 권리 능력 갖습니다. 설립 등기. 그 법인은 두 개 적어. 무슨 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설립 등기하면 권리 능력자가 됩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3번에,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 나옵니다. 거기 비법인 사단이라는 게 나와요. 자, 비법인 사단. 자, 설립 등기를 안 하니까 비법인이야. 사단은 사단인데 비법인 사단은 권리 능력이 없어요. 등기 안 했으니까. 자, 줄거 나가죠. 세 번째 줄. 자, 3번을 읽어볼까요? 따라서 사람의 집단이 있다 하더라도 자, 줄거세요. 설립 등기하지 않으면 권리 능력이 인정 안 됩니다. 즉 이를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또는 비법인 사단이라고 그래. 안일비자. 대표적인 애가 종중교회입니다. 종중교회. 종중하고 교회는 설립 등기를 안 했으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이야. 이 사람은 권리 능력이 없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 총유합니다. 총유. 자, 우리가 물건에서 배웠잖아요. 공동소유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 그 총유가 바로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죠. 설립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비자가 붙었잖아. 비법인 사단, 총유. 자, 다음에 이제 권리 능력 다음에 의사 능력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능력은 제일 작은 게 권리 능력. 권리 능력 응애하고 출생하면 됩니다. 다음에 조금 나이가 먹어서 이제 의사 능력으로 갑니다. 의사 능력은 의사 능력 개념 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줄거세요.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 그래.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적으세요. 의사 표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의사 표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무슨 뜻인지 이해 능력이 의사 능력이라 그래. 자기가 우리 집 팔겠다 의사 표시했어.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능력. 이게 이제 민법에는 몇 살인지는 없어요. 근데 우리 판례가 약입니다. about 약 15세 한 이하 15세 이하를 의사 무능력자라고 그래. 15세 이하. 자,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사 무능력자. 이 사람들이 계약하면 무효예요. 의사 무능력자는 계약하면 무효입니다. 자, 거기에 동그라미 2번이야. 15세 이하 유아, 만취자, 초등생, 중등생 등은 대표적인 의사 무능력자입니다. 자, 우리 필름 끊겠다 그러죠. 그런 사람을 만취자죠. 무효입니다. 무효. 자, 이러한 줄거세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다 이겁니다. 자, 초등생, 중등생, 자, 필름 끊긴 사람이 의사 표시하면 무효예요. 의사 무능력자. 다음. 이거보다 좀 더 높은 게 행위 능력입니다. 행위 능력. 3번 가장 중요해요. 행위 능력은 자, 1번에 동그라미 쳐. 단독으로, 혼자서 단독으로 또 유효한 법률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 그래. 누구의 도움 안 받고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 그래요. 자, 2번에 줄었죠? 행위 능력이 결여된 자를 제한 능력자라 그래.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는 3명입니다. 우리 민법은 현재 미성년자의 미자 동그라미 쳐. 미성년자의 미, 피성년의인의 성, 피한정의인의 한, 미한성, 미한성 이렇게 옵니다. 미한성을 제한 능력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자, 뜻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3번 줄거세요. 제한 능력자가 살짝 단독으로 적어. 단독으로 법률행위. 일단은 유효하지만 나중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줄거세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에 줄걷고 소급적 무효. 소급적 무효. 취소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로 만드는 걸 취소라 그래. 소급적 무효입니다. 자, 정리하죠. 자, 행위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 행위 능력은 혼자서 단독으로 유효하게 계약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근데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옛날에는 행위 무능력자라 그랬어요. 자, 무능력자. 무능력자 그러니까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이제 뭘로 바꿨느냐 하면 제한 능력자로 이름을 바꿨어요. 제한적인 능력자. 완전히 없는 게 아니고 제한 능력자. 세 사람입니다. 제한 능력자는 1. 미성년자. 자, 미성년자는 적습니다. 미성년 현재 19세 미만자야. 19세 미만자. 같은 말 18세 이하자죠. 18세 이하. 19세 미만. 그러니까 18세까지가 미성년, 18, 17 미성년자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옛날에는 한정치산자라 그랬어요. 한정치산 선고받았죠. 여기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피한정 후견이라 그랬어요. 이제 피한정 후견인. 자, 법원에서 한정 후견 선고받은 사람을 피한정, 이거는 쉽게해서 약간 또라이입니다. 정신능력이 약간 덜 떨어진 사람. 외울 때 우리 약간 또라이, 깜빡깜빡한 사람이죠. 다음 세 번째는, 자, 이거는 옛날에는 금치산자라 그랬어요. 금치산자, 금치산 법원에서 선고받은 자. 이제 바뀌어가지고 피성년 후견이라고 그래. 피성년 후견인. 이거는 엄청난 또라이입니다. 정신능력이 엄청 약한 사람이고, 예.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제한 능력자는 이 사람들이 단독으로 법률행위 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소급적 무효가 돼. 지금 합니다. 미한성이 미성년자, 19세 미만자, 피안정후견인 약간 또라이, 피성년후견인 엄청 또라이가 단독으로 법률행위 하면 취소 사유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갑이 15세야. 16세, 17세, 18세 미성년자죠. 법정 대리인, 아버지 어머니 친권자, 아버지 어머니 동의 안 받고, 동의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법률행위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법률행위하면 일단은 유효해요. 아직은 유효입니다. 나중에 갑이 미성년자나 친권자가 12월 1일 날 취소한다 그래요. 자,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니까 을에게 도달되면 취소 효력이 발생해. 그러면 이때부터가 아니고 처음으로 돌아와서 1월 1일부터 이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거죠. 소급적 무효로 만드는 게 취소야. 그러면 권리 의무가 발생 안 합니다. 일단 제한능력자 3명 기억해야 돼. 미한성이 단독으로 법률행위 하면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소급적 무효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그 옆에 좀 적으세요. 외울까? 자, 이건 좀 적어놓고 좀 외워줘야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 취소 사유는 3개밖에 없어. 외워 나갑시다. 취소 사유 3개. 자, 취소 3개 적어서 외워야 돼.
지금 배우는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가 동의 안 받고 계약하면 취소입니다. 미성년자, 피한정 의견인, 피성년 의견, 미한성이 혼자서 법률행위 하면 취소 사유입니다. 미한성. 법정대리인 동의 안 받으면 취소입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착오 이한 의사표시. 착각으로 의사표시한 경우, 착오. 다음 세 번째, 사기, 강박으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 당해서 의사표시한 경우. 자, 그럼 머리 글자 따서 재착, 사강, 사강은 취소 사유입니다. 그다음 바로 옆으로 이거는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은 취소 사유니까 나중에 취소하면 소급적 무효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취소 사유는 3개 배울 때 재착, 사강은 취소 사유. 요 3개밖에 없어. 요 3개 빼고 나면 유효 아니면 무효예요. 원칙은 유효죠. 예외적으로 취소 3개, 무효 한 20개 정도 됩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고. 그러면, 자, 능력, 그러면 순서대로 우리 응애하고 출생했다. 그러면 권리, 능력, 한, 고등학교 정도 갔다. 의사, 능력, 갖췄고. 다음, 19살 넘었다. 19살 넘었다. 그러면 행위,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자, 권리 능력이 있고, 의사 능력이 있고, 행위 능력 갖추었다. 즉, 19이 넘은 사람은 단독으로, 자, 법률행위 할 수 있어요. 자, 청약 의사 표시했죠? 을도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갖춘 19 이상이 성락했다. 그러면, 야, 유효권 갖추죠. 자, 당사자 왔어요.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자, 2번 목적으로 합니다. 자, 목적은 4가지야. 자, 동그라미 2번 왼쪽으로 돌아와. 왼쪽 2. 법률 행위의 목적이 동그라미 친다.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4 외울 때 적사를 갖출 것. 자, 법률 행위 목적은 4가지입니다. 자, 목적은 1번 목적이 확정되고 2번 가능하고 3번에 적법하고 4번에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돼. 우리 글자 적사가 있을 것. 적사가 있을 것. 자, 요 4개 중 1개라도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자, 무효는 권리 의무 효과가 없다는 거야. 권리 의무가 발생 안 한다.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에 의사표시는 2가지입니다. 자,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는 갑이 을에게 우리 집을 1억에 파겠다고 알리는 의사표시죠. 자, 의사표시는 첫째, 마음속에 결정한 의사. 갑이 우리 집 1억에 팔겠다 의사 결정했어요. 그럼 우리 갑이 이제 을에게 의사표시를 도달시켜야 되잖아. 1억에 팔겠다고 표시를 해야 돼. 그러면 이 마음속의 의사와 외부적인 표시가 여기 일치해야 되겠죠? 일치할 것, 일치해야죠. 일치해야죠. 근데 이게 불일치한 문제가 돼. 보세요. 갑이 내가 우리 집을 1억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의사를 결정했는데 표시를 편지로 보냈다고 하죠. 편지를 적을 때 잘못 적었어요. 편지로 1억을 할 때 이래가지고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에 팔겠다고 잘못 표시했죠. 의사는 1억에 팔겠다 그랬는데 표시는 1,000만 원이 불일치하잖아. 불일치했을 때 을의 귀에 들리는 거, 을의 눈에 보이는 건 1,000만 원이 보여요, 1억이 보여요. 편지 받으니까 1,000만 원 보이죠. 1,000만 원을 믿는단 말이야. 그럼 이걸 1,000만 원을 유효로 할 거냐, 무효로 할 거냐, 취소로 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야, 이제. 조금 이따 맞다. 이건 다음 주 배울 거야. 하여간 의사와 표지가 일치해야 유효인데 이게 불일치하면 이제
자, 무효나 취소가 될 거냐 이거죠. 아직까지 몰라줬고, 다음 의사표시 일치해야 돼요. 두 번째, 의사표시를 만들 때 형성의 하자가 이 하자가 바로 사기강박입니다. 아까 사기강박은 취소사유라고 그랬잖아. 하자 사기강박이 없어야 됩니다. 사기강박이 없을 것, 그래야 유효해요. 사기강박 당하면 취소란 말이야. 두 개의 동그라미 1번, 3번. 의사표시에서는 살짝 적어. 줄거세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두 번째, 의사표시 하자가 없을 것. 하자에 적어. 하자는 사기강박입니다. 사기나 강박이 없을 것. 자, 지금 바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인 효력 요건 같은 말, 유효 요건은 1. 당사자는 능력 3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자, 여기서, 자, 권리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 행위 능력이 없으면 취소입니다. 취소. 다음 2번에 법률행위 목적이 확가, 적사가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무효. 3번에 의사표시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이걸 갖췄을 때 효력이 유효하게 돼요. 자, 이거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법률행위야.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고 청약에 의사표시합니다. 자,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반대로 1억에 사겠다고 승낙에 의사표시하죠. 그러면 갑이 원했던 대로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이게 이제 요게 유효 요건을 갖췄을 때 그래요. 효력 요건을 갖추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을이 원했던 대로, 원한다. 영어로 want 또는 의도한다, 기도한다. 같은 말이죠. desire. 원했던 대로 권리 의무가 발생하려면 유효권을 갖춰야 돼. 그럼 다시 갑니다. 갑은 자, 능력에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갖춰야죠. 19살 이상이 돼야죠. 을도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19살 이상이 돼야 돼. 그러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권리 의무. 여기서는 1억 받을 권리, 소유권 넘길 의무죠. 이쪽은 반대로 자, 소유권 받을 권리, 1억 넘길 의무 발생합니다. 당사 갖췄어. 다음 목적 갑니다. 이 집 1억이 요게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됩니다. 사각형이니까 4개. 이걸 못 갖추면 무효가 돼. 예컨대 이게 딱 확정돼야 돼, 집이. 예컨대 이게 만약에 요게 100번지에 있는 집이야. 집 딱 이 확정돼야죠. 만약 아파트라면 이게 몇 동 몇 호가 확정돼야 되잖아. 이 확정이 안 되면 뭐 뭘 넘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확정이 안 되면 무효입니다. 그다음 의사표시 갑니다. 의사표시는 자 했죠.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죠. 갑이 자 내가 1억에 팔겠다, 1억에 팔겠다 일치해야죠. 이쪽에서 마찬가지. 두 번째 하자가 없을 것, 즉 사기 강박이 없어야 됩니다. 사기 강박이 있으면 취소당하니까. 이걸 갖추면 이제 요 3가지. 자, 당사자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갖출 것. 목적이 확가, 적살 갖출 것.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요걸 다 갖추면 이제 갑이 원했던 대로 권리 의무, 을이 원했던 대로 권리 의무 발생한다. 이게 이제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를 왜 하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권리 의무, 이거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 각거리. 이게 만약에 소유권이다.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소유권 취득. 전세권이다. 전세권 취득. 이게 법률행위. 여기다 갖다 붙이면 돼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뭐 갖다 붙이면 됩니다. 물건이라면 지상권 설정계약, 전세권 설정계약, 저당권 설정계약 갖다 붙이면 돼요. 자, 양가리 이번에 특별 효력 요건 갑니다. 오히려 특별 효력 요건 잘 나와요. 24회, 28회, 30회 나왔죠. 자,
특별하게 추가되는 효력 요건은, 자, 동그라미 1번 줄 보세요. 대리행위에서는 대리권이 존재해야 유효합니다. 대리권의 존재. 자, 2번.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서는 조건의 성취나 기한 도래가 유효 요건이야. 조건 성취하면 효력 발생이 됩니다. 기한 도래입니다. 자, 저 뒤에 한번 가보죠. 자, 147조 가보는데 저 뒤에 어디로 오냐면 저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항상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연결이 되어 있으면 민법은 조건과 기한 와봅니다. 어디로 오냐면 166조 와보세요. 166페이지. 166. 찾았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 중간에 보면 이제 조문에 제 147조 조건 성취 효과 이거야. 제1항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자, 읽어보세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너가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를 주겠다 이런 게 정지 조건이라 그래. 시험에 합격하면 조건이 성취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특별한 효력 요건이야. 조건이 발생한다. 또 넘겨보세요. 기한이 나와. 한 장 넘겨보세요. 168페이지에 맨 밑에 제 152조 기한 도래 효과. 자, 제1항. 자, 읽어보죠.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특별한 효력 요건, 특별한 유효 요건입니다. 자, 그럼 앞에 다시 돌아오세요. 48페이지로 다시 옵니다. 자, 특별한 효력 요건의 대표적 예가 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기한은 도래한 때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다음 대리권의 존재는 보이세요? 자, 갑이, 자, 본인이, 자, 을에게, 야, 을아, 우리 집 좀 팔아달라라고 을에게 대리권을 줍니다. 그러면 대리권 수여하는 걸 수권행위라 그래. 대리권이 수여되어야 이 사람이 대리권이 존재합니다. 대리권이 있어야 유효하게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대리행위 할 때, 행위 같은 말 대리계약이죠? 대리계약할 때 이 대리권이 있어야, 수권행위 대리권이 있어야 유효가 됩니다. 자,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계약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의 존재가 효력 요건, 유효 요건입니다. 자, 그 세 개 내워야 돼. 대리계약에서는 대리권의 존재가 효력 요건이고, 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조건 성취, 기한부 법률행위에서는 기한 도래가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자, 그 밑에 판례 나옵니다. 자, 농취증 조심하셔야 돼. 자, 농지법에서 배울 건데, 농취증은 요거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에요. 자, 이 농지를, 자, 갑이 농지를 팝니다. 농지를, 자, 1월 1일 날 매매 계약할 때, 요 매수인은 아직 농취증이 없어요. 농취증이 없어도 매매는 유효합니다. 농취증은 언제 필요하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농취증을 첨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 할 때는 농취증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효력 요건이 아니야. 그걸 많이 내요. 밑에 판례 보세요. 판례. 농지법 소정에 농지 취득 자격증을 줄여서 농취증이라 그래. 농취증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 등기 신청할 때는 첨부해야 될 서류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 농취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할 서면이다. 잘라주고. 자, 고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 취득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자, 줄고 나간다.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민법에서도 나오고 국외사법에서도 나오고 등기에서도 나온단 말이야. 자, 농취증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자,
자, 왼쪽에 그 기출문제 보죠. 뭐 이런 식으로 출제해요. 자, 기출은 대리행위 같은 말 대리계약에서 무조건 총칙에서 행위가 나오면 계약으로 바꿔 읽어. 그럼 쉬워요. 대리계약에서 대리권의 존재는 법률의 대리행위, 대리계약의 특별한 효력 요건이다. 정확해요. 대리권이 존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없으면 무효죠. 효력 요건입니다. 다음 두 번째 기출. 초근무,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초근의 성취나 기한의 도래는 법률행위의 특별한 효력 요건이다. 정확해요. 조건 성취해야 효력 발생, 기한 도래야 효력 발생하는 효력 요건입니다. 다음 기출. 여기 조금 어려웠던 지문이에요. 초근무 법률행위는 초근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여기 틀린 거죠. 보세요. 아까 자, 요건은 첫째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이 있다 그랬잖아. 효력 요건 같은 말 유효 요건 구별 잘해야 돼요. 자, 조건 성취는 효력 요건이잖아. 효력이 발생한다죠. 성립 요건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바꿔야 돼? 초근부 법률행위에서 초근이 성취되었을 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가 아니라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야죠. 효력이 발생한다. 조건은 효력 요건이 성립 요건이 아니야. 그래서 X 성립한다가 아니라 효력이 발생한다로 고쳐야 돼. 다음 기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의 특별한 효력 요건이 아니다. 정확합니다. 아니다. 아니고 소유권 등기 할 때 첨부 서류다. 이거죠. 자, 오늘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죠? 외울 게 많아요. 항상 법원 첫 시간이 좀 어렵습니다. 기본 용어 정리니까. 자, 예제 보세요. 오른쪽. 예제. 요게 이제 24회 문제.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 효력 발생 요건. 같은 말 유효 요건이 아닌 것. 자, 1번.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의 효력 요건이죠. 대리권이 존재해야 효력 발생합니다. 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효력 발생 요건. 3번. 농지거래계약에서 줄거세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요거는 효력 발생 요건 아니다 그랬죠? 답 3번. 4번. 법률행위 내용에서는 확가적사적 적법성의 효력 요건입니다.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확가적사. 이게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5번은 아직 안 배운 건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관할관청 허가 이것도 효력 요건입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해. 안 받으면 유동적 무효죠.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럼 다음 장 넘기면 법률행위 목적이 나와. 자, 이거는 이제 월요일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앞에 그 복습 좀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부터 와보세요. 자, 월요일 날 민법입니다. 자, 이제 학계론 책이 한 월요일 나올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38페이지 첫 시간. 자, 1. 자, 법률 관계는 무조건 법률 관계란 말이 나오면 권리 의무 관계. 자, 02로 내려옵니다. 권리의 변동. 자, 법률 효과는 세계적으로 덕실 변경이죠. 덕실 변경. 권리 변동은 권리의 덕실 변경. 자, 권리는 어떻게 변동하냐? 권리 취득, 변경, 상실이죠. 덕실 변경. 이 중에서 시험은 거의 여기서 나와. 취득에서 원시 취득하고 성계 취득으로 나누죠. 자, 권리 취득은 잘 기억해야 돼. 권리 취득은 1. 원시 취득은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야. 지구상에서 처음 취득하는 거. 뭐 예를 외워야 돼. 건물에 먼저 신축이죠. 신축.
선의취득, 시효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섭득, 매장물 발견, 부합, 혼합, 가공. 이거 소유권 파트에서 또 배워요. 원시취득. 소유권을 처음 취득하는 거죠. 오른쪽 갑니다. 이 승계취득은 앞사람의 소유권을 계승해서 취득하는 게 승계취득이야. 자, 두 개 나누죠. 양가로 1번에 이전적 승계하고 양가로 2번에 설정적 승계. 먼저 2번에 설정적 승계부터 먼저 갑니다. 설정적 승계는 소유권의 내용 중 일부만 승계하는 거야. 자, 제한물권 설정이죠. 얘들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등 제한물권 취득이 설정적 승계 취득입니다. 소유권은 갑이 가지고 있고 을이 제한물권 취득하는 거죠. 근데 1번 올라갑니다. 이전적 승계는 아예 권리 주체가 바뀌는 거야.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 완전히 넘어오는 거죠. 100% 이전입니다. 1. 특정 승계, 특별 승계는 한 개의 원인으로 한 개의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죠. 그 세 개, 매매, 교환, 증여 등입니다. 매매, 증여, 교환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 완전히 넘어오죠. 다음이 포괄 승계는 싹쓸이 이어받는 겁니다. 포괄 승계 3개, 상속, 포괄 유정, 회사 합병입니다. 이거는 등기 안 합니다. 187조입니다. 다음 2번에 권리의 변경은 3번에 작용의 변경만 잘 기억해. 효력의 변경.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한다. 효력이 승진하죠. 임차권에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 취득하는 게 작용의 변경, 효력의 변경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죠. 3번에 그 권리 소멸은 절대적 소멸. 앞에 두 개만 기억하세요. 목적물이 멸시라면 소유권이 절대적 소멸이죠. 다음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이 절대적 소멸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법률 요건 들어옵니다. 법률 요건은 두 가지가 있죠. 자, 양걸 1번 법률 요건은 1. 당사자의 의사란 표시 넣어 의사 표시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걸 법률 행위. 살짝 적어봐. 제 186조 잘라주고. 두 번째, 당사자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고 국회가 만든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는 게 법률의 규정 두 가지입니다. 187조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와서 3번에 준자동으로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그 종류가 1. 의사의 통지 두 개 기억합니다. 최고하고 거절이 의사의 통지로 준법률행위. 최고, 거절. 준법률행위 대표입니다. 의사의 통지. 의사 표시가 아니고. 자, 다음 넘깁니다. 44. 법률행위. 자, 의 목적에서 자, 법률행위 개념 잘 봐야 됩니다.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는 필수적으로 아까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 이거잖아.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게 성립 요건이죠.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갑니다. 1번 법률행위 개념. 법률행위란 일정한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줄거세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입니다. 법률 요건. 그래서 의사표시가 한 개라면 단독행위고 두 개라면 계약이죠. 이같이 한 개 아니면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필수적으로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입니다. 2번 따라서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죠. 자, 그럼 공의에 법률행위 조건 1. 의사표시 수에 따른 분류.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1. 단독행위는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자, 종류 1. 자, 이 내용을 나간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외워야 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자, 동의는 도달하면 효력 발생해. 동의, 채무 면제한다, 해지, 상계, 추인, 취소, 철회, 공유지분 포기한다, 취득소익 포기한다, 제한물권 포기한다, 대리권 수행위 등. 자, 2개 더 적으세요. 자, 청약하고 성락입니다. 자, 청약하고 성락도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배우셔야 돼요. 자, 그럼 왼쪽 기출을 봅니다. 자, 계약 해제는 우리 계약부에도 배웠잖아. 해제는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해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틀렸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있는 단독행위. 매년 한 문제 나오잖아. 오른쪽 동그라미 2 갑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야. 상대방이 없으니까 도달한 때가 아니라 표백한 때죠. 자, 5개. 유언하고 유정은 요거는 사망한 때 효력 발생. 사망한 때 유정자가 사망한 때 효력 발생하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사망한 때. 다음 재단법인 설립행위 가장 많이 나왔죠.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등기한 때입니다. 도달한 때가 아니고.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 재산의 단체죠. 사립학교. 다음 소유권 포기, 점유권 포기 표제고 이거는 표명한 때 효력이 발생해. 자, 소유권 포기한다, 점유권 포기한다고 바깥으로 표명한 때 효력 발생합니다. 자, 2번 계약은 자, 청약과 성락의 대립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에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죠. 얘들 읽어야죠. 채권계약,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신분계약 등입니다. 자, 채권이 발생하면 채권계약, 물건이 발생하면 물건계약, 준물건계약, 신분계약 등이 계약이에요. 자, 그럼 법률행위는 99%가 계약입니다. 단독행위는 예외야. 3. 합동행위는 지우고. 다음 2번에 이행 문제가 남아있느냐에 따른 분류. 1. 의무부당행위, 채권행위는 이행 문제가 남아있죠. 대개 매매, 교환, 임대차입니다. 다음 2번 처분행위는 처분이 끝났으니까 이행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이행이 끝났어요. 이행을 처분했어요. 그러면 1번이 물권행위는 물권을 처분하는 행위죠. 자, 물권행위는 자, 몇 개 적어보세요. 물권행위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등 물권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이행 문제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처분행위입니다. 자, 맨 밑에 2번 준물권행위 3개. 준물권행위는 물건이 아닌 재산권을 처분하는 행위죠. 자, 3가지 외워야죠. 채권 처분을 채권양도, 채무 처분하는 채무연재, 지식재산권 처분하는 지식재산권 양도 3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바로 옆에 맨 위에 기출 한번 보죠. 45페이지 맨 우측에 맨 위 기출. 자,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정 나왔네. 유정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정확하죠? 유정은 도달하지 않으니까 사망한 때 효력이 발생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다음 2번째 기출. 소유권 포기는 표백한 때 효력 발생하죠. 도달이 아니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3번째 재단법인 설립행위도 설립 등기한 때 효력 발생하니까 도달 아니죠? 도달 아니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맨 밑에 기출. 지상권 설정 행위 같은 말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은 물건이죠? 물건행위입니다. 물건행위. 그래서 처분행위입니다. 자, 다음 장 갑니다. 또 차이점 조심. 자, 1번에 채권행위는 처분 권한이 없어도 유효합니다.
남의 물건에 타인의 권리 매매나 타인 소유의 물건 임대차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2번, 그러나 처분행위는 반드시 처분 권한이 있어야 등기 가능합니다. 즉 처분 권한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 처분 권한 없이 지상권이나 저당권 설정 행위는 무효입니다. 다음 4번의 재산 증감에 따른 분리는 출연행위 중에서 유상계약, 양쪽 다 재산이 증가하는 거죠. 매매, 교환, 임대차 대표죠. 자, 무상계약 2개밖에 없죠. 정여계약, 사용대차 계약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면 03에 법률행위 요건은 성립요건하고 효력요건이 있죠. 다음 장 넘겨보세요. 이번에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 3개, 당목의죠. 1. 당사자, 2. 목적, 3. 의사표시 3가지가 성립요건입니다. 다음 이번에 특별한 성립요건은 1. 법인 설립 등기해야 성립합니다. 2. 혼인은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더 중요한 게 3번입니다. 법률행위 효력요건 같은 말 유효요건. 자, 효력요건 옆에 적으세요. 효력요건을 다 구비했다 그러면 유효합니다. 유효. 근데 효력요건을 구비를 못했다 그러면 취소 아니면 무효예요. 자, 효력요건을 구비하면 유효. 유효라는 것은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취소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야.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인데 취소 후에는 소급적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는 유효와 무효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취소 전까지는 유효, 취소 후에는 무효입니다. 자, 무효는 권리 의무가 발생 안 하는 거죠. 총칙은 이 유효가 원칙, 이게 이제 예외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취소 사유 외워달라 그랬죠? 제한 능력, 착오, 사유강박, 재착사 요 3개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효력요건은 1. 일반적 효력요건 1. 당사자가 능력 3개죠?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권리능력하고 의사능력이 없으면 무효. 행위능력이 없으면 취소입니다. 취소. 자, 이번에 목적이 확가 적사를 갖춰야 돼. 요 4가지 중 1개라도 못 갖추면 무효. 3번. 의사표시에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를 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 자, 양가립의 특별한 효력요건은 1.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2. 조건부나 기한 부분 중에서 조건 성취나 기한에 도래를 해야 됩니다. 이 효력요건이죠. 맨 밑에 판례 농취증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자, 오른쪽에 넓혀 보이는 기억해야 됩니다. 1. 자, 권리 능력자는 누구죠? 자연인하고 법인입니다. 자연인은 출생한 때 되고 법인은 설립 등기한 때죠.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어요. 자, 비법인 사단 종중 문중은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류입니다. 두 번째, 이 의사 능력은 의사 표시를 이해할 만한 능력. 약 15세 이하자들은 의사 무능력자로 무효입니다. 자, 유치원생, 초등생, 중등생이 법률행위 하면 무효다. 무효니까 권리 의무가 발생 안 해요. 다음 마지막 3. 행위능력 개념은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누구의 도움 안 받고 유효하게 법률행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행위능력은 19세 이상이 되어야 행위능력자죠. 그러면 행위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제한능력자라 그래요. 3명. 미성년자 몇 세 미만이죠? 19세 미만자. 18살, 17살이 미성년자입니다. 19살은 성년이야. 다음 정신능력이 약간 또라이는 피한정 후견인. 엄청난 또라이는 피성년 후견인. 그래서 미한성은
법정 대리인 동의 받아야 돼. 동의 안 받고 혼자서 계약하면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 사유. 자, 그럼 취소 사유 기억합니다. 제한능력자 3명 미한성이 법정 대리인 동의 안 받고 혼자 계약했다. 취소. 착오해 의사표시했다. 취소. 사기 강박으로 했다. 취소. 이렇게 됩니다. 취소는 3개밖에 없어요. 외워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유효 아니면 무효입니다. 이게 원칙이죠. 원칙이고 취소하고 무효는 예외입니다. 요 뒤에서 배울 거예요. 일단 취소 사유는 재착사.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오늘 많이 양장이 어렵죠, 그죠? 자, 근데 처음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일단 집에서 좀 외우실 게 다시 와보세요. 44페이지로 옵니다. 4페이지에 맨 밑에 1번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있죠. 좀 외우셔야 됩니다. 단독행위. 다시 한번 보죠. 동의, 채무면제, 해제, 해지, 상계, 추인, 취소, 철회, 공익지원 포기, 지효이익 포기, 제한물권 포기, 대리권소. 이거는 도달 이렇게 오면 돼. 동의 도달, 해제 도달, 해지 도달 이렇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니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또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좀 외워주시고 그 다음 오른쪽 2번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5개 그죠? 재단법인 설립행위, 유언, 유정, 소유권 포기, 점유권 포기. 이건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 가면 개론이 1번부터 40번까지고 우리 민법이 41번부터 80번까지. 그러면 오늘 배운 게 41번하고 42번 요 정도 배운 겁니다. 한 문제 나오면 41번, 두 문제 나오면 42번까지. 오늘 배운 게 두 문제 아니면 한 문제가 나와요. 계속 최근에 와서 두 문제가 나왔죠. 여기까지. 자, 두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많이 어려워요. 이건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이. 외우고 까먹고. 그 다음 또 내일부터 이제 뭘 가느냐 하면 오늘 우리 어디까지 봤느냐.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에서 자, 이거 이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렇게 이제 공부합니다. 우리 몸통이죠. 그죠? 당사자. 자,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갖춰야죠. 목적은 확가, 적사,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겠죠. 이게 효력 요건이죠. 3, 4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 정도밖에 안 나올 시험에. 우리 시험 범위가 이제 여기서 103조부터란 말이에요. 우리 시험 범위가. 요거는 이제 요 정도밖에 안 나오고 요게 확가적사 여기서 이제 103조가 시험에 나와. 그래서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 요걸 이제 분류를 배울 거야. 이걸 못 갖추면 무효. 요거는 이제 한 화요일이나 다음 주쯤 배우겠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요걸 배우는 게 이제 총칙이에요. 자, 오늘 강의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